애착 이론은 초기 몇 년 동안 주요 양육자와의 강한 정서적, 신체적 유대가 우리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대가 강하고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되면 우리는 세상을 탐험하는 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가 약하면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되어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착 유형에는 하나의 안전 애착과 3가지 불안정 애착이 있습니다. 불안 양가형, 불안 회피형, 불안 혼란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 첫 3가지는 조직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마지막 유형은 혼란스럽게 반응합니다. 이 이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스미스 씨와 스미스 부인 그리고 그들의 4자녀인 루카, 앤, 조, 에이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 부부는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고 따뜻하게 말하며 항상 그들을 위해 있는 사랑스러운 부모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미스 씨가 매우 아프게 되어 사망합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돌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섯 살인 루카는 대부분의 뇌가 발달하고 성격이 강하며 세계관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엄마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신뢰하고 낙관적인 젊은이로 성장합니다. 그의 자아상은 긍정적입니다. 3살인 애는 새로운 주목 부족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앤에게 엄마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며 그 결과 집착하게 됩니다. 엄마의 주목을 받기 위해 그녀는 감정 상태를 높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일 때 앤은 양가적으로 행동하고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앤을 예측할 수 없거나 기분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덜 긍정적입니다. 그녀의 애착 유형은 불안 양가형입니다. 2살인 조는 엄격한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삼촌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조가 너무 많은 감정을 보이거나 너무 시끄러우면 삼촌은 화를 내고 때로는 처벌합니다. 이것은 조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하며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자아상은 부정적입니다. 그의 애착 유형은 불안 회피형입니다. 1살인 에이미는 보육원에 보내집니다. 그곳의 직원들은 훈련이 부족하고 과로하며 종종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학대적입니다. 에이미는 따라서 자신이 안전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 불안해집니다. 이는 사랑과 안전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모든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그녀는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녀의 애착 유형은 불안 혼란형입니다. 우리의 애착은 삶의 첫 몇 년 동안 형성되며 이 시기는 우리가 불안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우리는 경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자주 발생하면 독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독성 스트레스는 어린이의 뇌 발달을 저해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배아나 매우 어린 나이에 독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유전자 발현이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수십 년 후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한 살 때 이미 애착 유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방 안에서 몇 분 동안 놀게 한 후 아이를 혼자 남겨둡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의 반응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먼저 엄마를 안고 진정한 후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양가적이거나 회피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멈추지 않거나 계속 놀기를 거부합니다. 초기 몇 년 동안의 애착의 장기적인 효과는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사용하여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자들은 3살 때 이미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을 77%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학부생들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35년 후 그들은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한 사람들의 91%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진단받았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건강 문제 진단 비율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몇 년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후 행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2살 때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모든 상호작용으로 강화되고 낙관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학교, 대학, 나중에는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존 볼비는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